자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자식들의 교육은 사실 부모들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가르친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자식들을 가르치는 것을 지렛대 삼아 내가 공부한다, 그러니까 내가 더 발전한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게 올바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부족한 부모는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려고 하고, 올바른 부모는 자신의 성공이 자식에게 거울이 되기를 바라는, 뭐 그런 말입니다. 정확한 이거 워딩이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부족할수록 애들한테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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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내리꽂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을 잘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올바른 부모일수록 애들보단 자기가 어떻게 거울이 되는가, 자기의 행동을 더 조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애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해봐도 애한테 뭔가를 시키고 그러는 것보다는 제가 애한테 보여주고 하는 게 훨씬 변화가 빨라요. 그리고 우리가 애들한테 시킬 때는 애들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계속 시키죠. 애한테 공부해라, 요거 끝나면 저거 공부해라, 저거 끝나면 그거 공부해라, 그거 끝나면 이거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1시간 하면은 애들이 못 따라가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근데 지금 요새 애들이 다 그렇게 되잖아요. 부모의 권위를 앞세워서 학원 보내고 나면 숙제하고 나면 책 읽어라 그러고, 그러다가 애들 지쳐 쓰러져서 잡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또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고, 그 와중에 이제 그걸 버티는 애들과 못 버티는 애들이 있는데, 못 버티는 애들은 이제 낙오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애들이 자살도 하고 정신병도 하고 일탈도 하고 다양한 정신적인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다 부모의 잘못입니다. 부모의 잘못. 제가 이제 저희 딸내미를 가르칠 때는 제가 같이 해봅니다. 같이 해보고 그러면 우리의 집중력이랑 애들의 집중력이랑 비슷비슷하거든요. 거기에요. 그러니까 애한테 1시간 동안 책을 읽으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1시간 동안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읽어봐요, 같이. 와, 못 읽겠어. 야, 못하겠다. 책 10분 보기도 힘든데, 15분 보기도 힘든데, 근데 애는 숙제하고 또 책 보는 거잖아요? 와, 못하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애들한테 시간을 딱딱딱 끊습니다. 저 애한테 시간을 딱딱 끊어가지고, 너는 하루에 무조건 1시간만 공부한다. 무슨 일이 있든 간에 1시간만, 1시간 안에 네가 해야 될 숙제를 다 하는 걸 목표로 하고, 못하면 내일 해라. 1시간.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경우, 숙제 안 해가면 이제 큰일 나는 경우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협조도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원래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글자도 대충 쓰고 숙제 치여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했었는데 이제는 많이 나아졌어요. 보고 있는 저도 즐겁고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우리가 자식들에게 희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애한테 절대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게 있다, 그럼 제가 먼저 먹어요. 닭다리가 있다, 애한테 안 줍니다. 제가 먼저 먹어요. 제가 먼저 먹고 이제 이렇게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보다가 이제 지가 이제 한 개 주워 먹고 그런 식입니다. 왜 이렇게 보면 부모들이 나중에 애들한테 청구서를 들이밀죠? 엄마는 너 때문에 엄마의 모든 걸 희생했는데 니는 왜 이런 식이냐, 주정차 위반 단속 청구서를 들이밉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애도 부모 혼자
자신이 가진 게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애한테 자기의 인생을 희생한다는 명목으로 자기의 정신적인 위안을 얻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희생적인 부모야, 이런 거.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있으면 애들한테 열심히 일해서 돈이나 좀 더 쥐어주십시오. 주머니에 푼돈 100원이라도 더 쥐어주려고. 예, 뭐 애한테 뭐 학교 태워주고 뭐 하고 뭐 학원 보내주고 이런 것들을 애들이 원한 게 아니죠. 쥐들이 그런 거 해달라고 했나? 아니죠. 아닌데 괜히 부모들이 뭐 희생적이다 이런 거. 학교도 쥐들이 혼자 보내고요. 그러니까 다 부모들 욕심이잖아요. 공부 어떻게 한 자라도 더 시켜서 좋은 학교 보내면 네가 좋다. 아니요, 애들한테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학력이 대단한 의미를 지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애들한테 부모들이 자기를 희생시킨다. 뭐 이런 자기의 젊을 때 본인이 모아놨어야 했던 돈을 다 애들한테 갖다 붓는 거죠. 애들 표어라 그러죠. 애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애들 학원 빼먹으려고 치과 치료 받으러 온 애들이요. 치과 치료를 학원 빼먹는 찬스로 이용하려고 그래요. 부모들은 애가 이빨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지 말든지 학원 가야 되면 학원부터 보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라. 아닌데 학원에 가서 한자 두자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가 이거 평생 쓸 이빨을 빨리 치료해서 조금이라도 충치가 덜 생기게 하는 게 더 중요하죠. 학원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의 경중을 파악을 못하는 거라. 이빨이 다 썩어져서 뽑을 값이라도 시험 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게 일의 경중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생각을 하대. 사람이 죽으면 그럼 뭐 애가 암 걸렸다. 그럼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암 치료합시다. 이럽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닌데 부모들이 생각을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 학력 만능주의. 일단 학력 만능주의도 안 되고 그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애들이 공부가 더 나아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부모 인생이 너무 비참해져요. 노후는 없어. 그냥 자기 인생 거기다 다 때려붓는 거라. 나중에 애들한테 청구서를 요청을 합니다. 나는 너한테 인생을 다 넣었는데, 갈아 넣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주냐. 강매죠, 강매. 그렇게 해달라고 했나? 아니요. 그런 거 안 해주고 이제 와서 자기도 이제 똑바로 서기도 힘든 애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똑바로 서기 힘든 애를 부모가 만든 거예요. 공부가 중요하다 아닌데,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반병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똑바로 못 서는 애한테 이제 청구서를 들이미는 겁니다. 나중에 나는 내 노후는 너에게 맡긴다. 아니요, 안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모들이 편한 대로 다 한 겁니다. 자기가 정신적으로 편한 대로. 애들을 그렇게 공부시킬 거면 옆에서 같이 공부를 하세요. 애들이 안 잘 동안 자기도 안 잔다고? 애들 공부하는 것처럼 자기도 공부를 해보지. 애들이 공부하는 동안 자기 스마트폰 하고 있고 안 자는 게 됐습니까? 아니, 옆에서 같이 공부를 하라고. 공부도 다 공부가 아니죠. 애들이 열심히 공부할 때 자기 책 읽는다고? 아니요? 저기 애들 수학 문제 풀 때 본인 수학 문제 푸십시오. 미분적분 어려운 거 하시라고요. 영어 해석하고 그런 거 하라고요. 못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신의 욕심을 애들한테 투영해서는 안 됩니다. 애들은 그냥 운이 나빠서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난 것 뿐이에요. 차라리 다른 데서 태어났으면 훨씬 행복했을 수 있는 애인데 운이 나빠서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난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불운이지, 걔들한테는. 본인이 애들한테 불행을 계속 전파하고 있는 부모인지 아닌지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면 이렇고 저렇다면 저렇고 애 잘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잘 되면 애들은 그거를 보고 배웁니다. 우리 엄마는 되게 행동에 절도가 있고 절대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들 안 그렇잖아요. 다들 원칙에서 벗어나잖아요. 다들 게으르잖아요. 부지런한 척은 하지만 안 그렇잖아요. 그래놓고 애들한테 힘들게 해놓고 나는 희생적인 부모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이기적인 부모지. 애들을 힘들게 하는 부모지. 나쁜 부모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의 행동이 잘 되고 하면 애들이 알아서 잘 큽니다. 맞벌이 부모집 애들이 왜 똑바로 못 서? 똑바로 섭니다. 맞벌이를 해도 부모들이 딱 원칙이 있고 절도가 있고 잘 절제하고
돈도 아껴서 잘 쓰고 하면 애들이 그걸 그대로 보고 배워요. 부모가 없어도, 부모가 내 주변에 없어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근데 무슨, 아니 그러면 집에 부모가 상주하는 집 애들은 올바른가? 전혀 그렇지 않죠. 맞벌이 부모 집 자식이나 외벌이 부모 집 자식이나 애들의 인성이랑 이런 것들은 비슷해요. 그런데 옛날에 맞벌이 아닌 집이 어디 있었어. 옛날에 막 자식들 7명 놓고 8명 놓고 뭐 10명 놓고 뭐 그랬죠. 그거 뭐 부모들이 밑에서 애들 양육할까봐? 아니요. 아버지고 어머니고 간에 둘 다 밭으로 나가서 돈으로 나가서 일하는 날 농사 일하기 바쁩니다. 애들 볼 시간이 없어요. 형이 키워준다고? 아니요. 걔들도 안 키워줘. 다들 바쁜데 뭐. 그래도 똑바로 클 애들은 똑바로 큽니다. 오히려 절제된 모습과 부지런한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고 애들이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배웁니다. 애들은 그런 기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아무도 부모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특히 애들이 부모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혼자서 오버해서 애들한테 희생하는 척하고 나중에 청구서를 들이밀어서는 안 됩니다. 강요를 해서도 안 돼요. 주정차 위반 강매지, 강매. 너 이거 샀잖아. 아니요. 아닙니다. 애들은 그런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애들한테 모범이 됩니다.